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7월 넷째 주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번 주 영상을 통해서는 공화당의 공화당 상원이 제시하는 스티뮬러스 패키지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못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번 주 정도,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공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공화당의 스티뮬러스 패키지 안이 다음 주 초로 미루어졌습니다.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커넬 의원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정도가 되어야 윤곽이 드러나고 최종적인 안을 공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만큼 민주당과의 어떤 갈등, 어떤 협상 과정에 있어서 갈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 단계에서 공화당 내에서의 어떤 갈등, 강경파, 온건파, 그리고 또 공화당과 백악관의 입장 차이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난항에 대한 어떤 반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각자의 입장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대변하는 이익, 게다가 거기 추가되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 그거에 대한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서로의 의견 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다음 주 초에는 종합적인 안이 공개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때 더 구체적인 것들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설명을 마치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는 비록 최종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서 최종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의 내용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결정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인즉슨 지난 목요일 재무부 장관 스티브 무누친 장관이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최종안 이 공화당 백악관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지난번 1차 케어스 액트죠. 1200불 지급했었던 그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말로 미루어 봤을 때 1200불 각자에 대해서 성인 1인당 1200불을 지급하고 또 소득 기준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75,000불 싱글 기준으로 되는 것 아닐까라고 예상되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역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지원, 또한 소수계 비즈니스들에 대한 지원책이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PPP에 대한 부분인데요. 1차 PPP, 이제 지원 기간이 8월 8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이 1차 PPP의 지원을 다시 한번 연장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그와 별개로 또 2차 PPP를 새롭게 이번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넣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네요. 이 내용은 아마도 대략 300인 이하 종업원을 가진 소규모 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 대비 50% 이상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 자격 요건을 갖추는 그런 방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PPP론에 대한 것과 별개로 기존의 1차 PPP론을 받은 업체들에 대한 어떤 추가의 혜택으로서 나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내용인즉슨 1차 PPP 론을 받은 업체들 중에 15만 불 이하의 론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탕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탕감 규정을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모두 탕감해 주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전체 지원자 중에 86%에 달하는 지원자들이 15만 불 이하의 론을 받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이와 같은 지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소수의 15% 남짓 되는 그런 지원자들이 굉장히 큰 금액의 펀딩을 독차지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결국 이와 관련해서 은행들이 또한 탕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소수의 업체들이 많은 론을 받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심사, 감독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 즉 85%, 86%에 달하는 15만 불 이하의 론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탕감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진행하는 게 더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이라는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고 이걸 토대로 재무부 장관이 지난주 의회 연설을 통해서 15만 불 이하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탕감 조건에 확인 없이 면제해주자라는 그런 제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이고요. 다만 어떤 fraudulent한 그런 애플리컨트, 그러니까 사기성의 지원자들에 대한 감독은 여전히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몰 비즈니스 혜택으로서 hiring 그리고 training 그리고 protecting employee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어떻게 최종적인 공화당 상원의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반영이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각종 학교들, 초, 중, 고, 대학교 학교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소식 업데이트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새 학기를 맞이해서 학교를 다시 여는지 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교육부의 입장은 학교를 여는 것을 장려하고 학교를 여는 그런 경우에 더 많은 펀딩을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새롭게 나오는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들어가는 교육 관련 지원책에는 이와 같은 연방정부의 어떤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고 그 안전의 확보 여부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가장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스테이트, 시티, 카운티, 정부의 담당자들이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여기에 예산을 통해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공화당의 의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또 간단한 사항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페이롤 텍스 컷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에 반해 라이빌리티 프로텍션,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 여러 사업주들이 겪을 수도 있는 법률적인 분쟁들로부터 사업주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겠다라는 맥커넬 상원 원내대표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죠.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보조책이 연장이 될 것인지의 여부일 텐데요. 기존의 공화당의 입장은 연방정부 실업수당 보조 600불씩 하는 그 보조책은 일터로 돌아가는 장려책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보니까 반대한다라는 포지션이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들이 실업률은 여전히 11%가 넘고, 또 지난주 목요일 발표됐던 주간 실업률 통계에 따르면 새롭게 지원한 실업수당 청구인 숫자가 또 많이 늘었다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완전히 지금 7월 말에 끝나는 600불 보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재정 절벽을 초래해서 굉장히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거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장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데요. 여전히 백악관과 공화당의 양측의 입장차가 있다고 하네요. 백악관은 이와 같은 실업수당 보조 금액을 기존의 이 실업수당 신청자들이 벌었던 소득액의 70%로 매칭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공화당은 주정부로부터 받는 실업수당의 50%까지, 이게 대략 평균 금액으로는 200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주장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이 되는 대로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7월 말, 바로 이번 주죠. 이번 주 만료가 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다음 주에 별도의 빌로서 다루고 통과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2천만 명이 넘는 전체 실업수당 신청자들이 재정 절벽 상황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그 시급성이 충분히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Federal Eviction Protection 프로그램도 바로 어제 만료가 됐습니다. 7월 24일. 수많은 세입자들을 보호해줬던 이빅션 프로텍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연방정부의 론, 연방정부 보조 론을 받은 부동산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였었고요. 이를 통해서 전체 세입자들 중에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1200만 가구 이상의 세입자들이 혜택을 봐왔었는데, 이 내용은 뭐 아시다시피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더라도 건물주가 이빅션, 퇴거 명령을, 퇴거 진행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이제 7월 24일 이 프로텍션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30일 노티스를 주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결국 그 이빅션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문제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바람직한 해결책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이 이번 주 7월 넷째 주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업데이트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초에는 공식적인 전체 패키지에 대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